직육면체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우선 육면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육면체는 한자어로 여섯육, 모양면, 몸체, 6개의 면을 가진 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6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를 육면체라고 합니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주사위나 상자 같은 것을 상상하면 되겠죠. 이 육면체 내에서 세 가지 용어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 면, 6개의 면을 이루는 이 면을 면이라고 부르고, 바닥에 놓여 있는 면과 마주보는 위에 있는 면을 둘 다 밑면이라고 하고, 나머지 4개의 면을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모서리고, 이것도 모서리고, 이것도 모서리가 되겠죠. 모서리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곳이 있겠죠. 모서리와 모서리들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꼭지점이 될 거고, 여기도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도 꼭지점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육면체에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하기에 앞서서 사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사다리꼴 안에는 평형사변형, 평형사변형 안에는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존재하는데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정사각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육면체랑 정육면체를 하니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은 두 변이 평행하고 내각이 모두 90도인 거고, 정사각형은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 내각이 90도이며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길이가 모두 같은 게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봤듯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로 부를 수 있고,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로 못 부릅니다. 이건 사각형의 성질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공통된 게 5가지 정도가 있고 다른 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면을 보죠. 면의 수. 육면체잖아요. 면은 둘 다 6개입니다.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육면체니까 면이 6개 있다는 거죠. 면이 6개 있으니까 면은 6개입니다. 모서리는 12개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뭐죠?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이라고 했죠.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겁니다.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아래 위에 4개, 옆에 4개. 4개가 3개 있죠. 그래서 모서리는 12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은 8개가 있습니다. 윗면을 보죠. 윗면에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4개가 있겠죠.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옆면의 수는 몇 개죠? 바닥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두 면은 밑면이 되고 나머지 4개는 옆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옆면의 수는 4개입니다. 평행한 면은 3쌍씩 있습니다. 아래 위로 1개, 옆에 2개겠죠. 그리고 앞뒤로 2개.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면은 3쌍이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면의 모양이겠죠. 면의 모양이 뭐죠?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입니다. 모서의 길이도 다르죠. 직육면체는 다를 수 있고 정육면체는 모두 같습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길이가 모두 똑같아요. 정사각형들이니까 모두 같지만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은 길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 이 세 가지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개는 같고 1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3개 다 다르든지.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육면체를 그리는 방법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겨냥도입니다. 겨냥도. 겨냥은 우리나라 말이고 도는 그림도입니다. 겨냥의 뜻은 목표를 겨누다. 올림픽 종목 중에 사격이나 양궁을 보면 아나운서가 관역을 겨냥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겨냥도의 의미는 입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입니다. 겨냥의 뜻과는 약간은 다른데 입체의 모양을 잘 겨냥해서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겨냥도는 입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는 것은 모니터에서 평면이잖아요. 모니터는 평면에 입체를 그리는 거예요. 2차원을 3차원 입체를 그릴 때 약간 비스듬하게 그리면 입체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걸 겨냥도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서 입체의 모양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안 보이는 선들을 이렇게 점선을 그으면 마치 입체와 같이 보여지죠. 이렇게 그리는 것을 겨냥도라고 합니다.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겨냥도에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보이는 부분은 면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보이는 부분은 3개예요. 겨냥도에서. 보이지 않는 면은 뒤에 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3개. 육면체예요. 육면체니까 면은 6개인데 보이는 부분이 3개, 안 보이는 부분이 3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도 보이는 부분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위에 4개, 옆면에 3개, 밑면에 2개, 4개, 3개, 2개, 몇 개? 9개가 보입니다. 육면체 모서리 몇 개죠? 12개라고 했어요. 12개 중에 9개가 보이고 점선을 끈 3개가 안 보입니다. 꼭지점의 수는 보이는 게 위에 하나, 둘, 셋, 넷, 밑에 하나, 둘, 셋. 7개가 보이고 이게 점선인 뒤편에 있는 꼭지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면과 모서리 꼭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입체를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인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는 한자어로 펼전의 열개 그림도. 펼쳐 열은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입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육면체의 전개도를 보면 이런 육면체가 있다면 가위나 칼로 이렇게 모서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요 면에 있던 게 내려오겠죠. 요 면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다 잘라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한 면을 왕창 다 자르면 안 돼요. 붙어 있는 상태로 잘랐을 때 그려지는 그림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한 개의 면이라도 이렇게 잘라져 버리면 전개도가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자를 수 있는 그림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 점선대로 다시 접으면 세워지겠죠. 세워지고 세워지고 이 부분이 덮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육면체가 됩니다.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은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합니다. 여기 자른 부분은 실선으로 하고 잘리지 않은 부분은 점선으로,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른 곳이 몇 곳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각진 부분은 잘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는 붙어 있었는데 자른 거잖아요. 이런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는 자른 부분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는 자른 부분이고 여기를 보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세우면 두 개가 붙잖아요. 그 다음에 덮은 부분이니까 이면과 이면이 잘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면과 이면이 잘랐겠죠. 그리고 이면과 이면이 붙어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7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자른 곳은 7개입니다. 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자른 곳은 7군데입니다. 그리고 접는 곳은 5군데겠죠. 점선을 안 자른 점선 부분을 다시 접으면 육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선인 부분이 몇 개인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선 부분이 5개이니까 접는 곳은 5군데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른 곳은 7곳이고 접는 곳은 5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는 모양만 다를 뿐 전개도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를 가지고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로 그릴 수 있는 전개도는 총 11개입니다. 박스를 생각하면 박스를 잘라서 펼칠 수 있는 모양이 11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기 전에 같은 색깔은 마주보는 면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평행한 면이겠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어느 면과 만나는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평행한지 전개도 내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전개도 유형은 1번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정육면체가 돼요. 파란색을 위로 세웠다가 보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 다음 굴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 굴리면 사각형이 되겠죠. 아니면 빨간 걸 위로 세우고 노란 걸 덮고 빨간 걸 다시 닫으면 정육면체가 되겠죠. 이게 정육면체의 기본 전개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4개가 연속되는 면이 붙어 있으면 건너뛰어서 평행해요. 건너뛰어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4개가 있을 때는. 4개가 있을 때는 어떻다? 건너뛰으면 마주보는 면이 된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씩 옮길 수가 있어요. 요런 모양도 정육면체가 됩니다. 마주보는 쌍도 똑같고요. 사각형이 한 칸 옆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정육면체가 됩니다. 접어보면 노란색이 세우고 파란 게 옆으로 가겠죠. 파란 게 위로 올라가고 노란 거 세우고 빨간 걸 덮으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이런 모양도 된다. 세 번째, 사각형이 옆으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양도 접으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네 번째, 한 칸 더 가면 되겠죠. 한 칸 더 간 것도 된다. 다섯 번째, 그럼 위에 거는 안 될까요? 위에 거도 돼요. 위에 거도 한 칸 가면 됩니다. 위에 거도 한 칸 가면 되는데 한 칸을 갔을 때 뒤집으면 얘잖아요. 위에 거 한 칸 가고 뒤집으면 얘예요. 뒤집은 건 똑같은 거예요. 1번을 보면 이건 A 모양이잖아요. 이걸 90도 왼쪽으로 돌리면 O 모양이 되겠죠. A 모양이나 O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뒤집거나 돌린 것은 똑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 11개가 아니라 100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유형과 이런 유형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한 칸 옮긴 것은 얘가 되니까 필요가 없고 2번을 보겠죠. 2번을 1로 당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2번에서 5번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나왔던 그림이랑 똑같죠. 파란색을 세우고 노란색 두 개를 세우고 빨간색을 덮으면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은 2번에서 한 칸 간 거다. 3번도 가능하겠죠. 3번은 이렇게 되겠죠. 사각형이 1로 갔어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6가지는 금방 찾을 텐데 7번째부터는 조금 달라요. 7번째 부분은 노란 게 위로 갔습니다. 노란 게 위로 가도 된다. 파란색 접고 노란색 옆면으로 붙겠죠. 노란색 세우고 빨간색 덮으면 직육면체가 됩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8번. 8번에서 밑에 있는 사각형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정육면체가 된다. 그리고 끝으로 가도 정육면체가 됩니다. 9가지를 했고 10번째. 이 사각형이 위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볼까요? 파란색이 세워질 거고 노란색이 옆으로 붙을 거고 파란색이 다시 옆면을 붙겠죠. 노란색을 위로 세우고 빨간색을 덮으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11번째, 가장 어려운 11번째는 8번에서 왔어요. 8번에서 똑같은데 빨간 게 밑으로 갑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해볼까요? 파란 거 세우고 노란 거 옆면으로 붙겠죠. 노란 거 세우면 노란 거 마주 보겠죠. 파란 거 옆으로 붙을 거고 빨간 거 덮으면 정육면체가 된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림을 주어놓고 정육면체가 안 되는 거 11가지 중 3개 내놓고 다른 그림 하나 그려놔가지고 정육면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찾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주보는 면을 찾으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면과 마주보는 면이 뭘까요? 이렇게 1, 2, 3, 4, 5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울 것 같고 이걸 그리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개도는 특별한 용도로 씁니다. 중학교 가게 되면 IQ 테스트라는 걸 받아요. 지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나오는 문제 중에 정제도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면체들을 펼쳐놓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고 겹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죠. S사. S사가 있는데 S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칩니다. 대학교 들어가듯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시험을 쳐야 돼요. 2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정육면체를 내놓고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단원이 들어가면 고급 문제 중에 한 개를 S사의 입사 문제로 하나 뽑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개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